유튜브에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음. 쓸데없는 프로그램 만들어서 다 뿌리고 셀러들이 다 같은 프로그램 쓰면 뻔히 안 될 거 알면서 구독자 정작 구독자는 얼마 모이지도 않음. 진짜 물 다 흐리고 있는 거. PD도 월급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만큼 영상 꾸준히 업로드해서 구독자 저거밖에 안 늘어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민구님 질문이 있습니다. 1년 정도 판매하고 있는 새내기 사업자입니다. 1년이나 하고 계시네요. 요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웬만큼의 도매 사이트들의 상품이 최하가도 네이버나 쇼핑몰들의 최저 가격을 보면 도매가보다 싼 경우가 80% 이상인데 민구님의 경우는 그냥 내 마진을 남기고 등록을 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 도매가 5,000원인데 쇼핑몰들 가격은 4,000원이고 제가 마진을 붙인다 해도 6,000원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럼 4,000원과 6,000원 경쟁력에서 밀리잖아요. 썸네일도 다르게 등록한다 해도 사실상 한 번 보고 사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몇 번 돌려보면 상세 페이지 사진들이 같은데 어떻게든 가격에 비교가 될 건데 구매는 내가 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확률상 너무 희박하지 않나요? 사업자를 많이 내고 등록을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낚시터에 수백 개의 낚싯대를 널어 놓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만큼 체력적이나 멘탈이나 모든 게 힘든데 민구님 영상들 보면 PD님이 항상 교육생들 나태하다 떡잎부터 다르다 떨어질 사람은 애초에 빨리 떨어진다고 많이 하시던데 아마 이런 현실들이 너무 세게 와닿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노력이고 근성이고 성격이고 떠나서 현실과 마주치고 그걸 할지 말지의 갈림길이지 절박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교육생들의 문제점도 있지만 교육생보다는 현재 위탁 판매의 현실적인 도매가와 마진의 차이를 먼저 잘못됐다고 하시고 교육생들을 비판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민구님 영상 접하고 나름 저만의 방식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지만 점점 딜레마에 빠져버리고 있네요. 계속 도매 사이트, 도매업자들을 속으로 욕하게 되고 도매 사이트가 왜 도매 사이트인지도 모르겠네요. 지금의 위탁 판매 현실은. 이 딜레마에 저도 사실 빠진 적이 없진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 저는 어떻게 초반에는 이러면 안 되지만 그런 적도 있어요. 저도 똑같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내 마진을 더 챙기려고 주문이 들어오는 건 아니까 주문 들어왔을 때 내 입으로 주문 넣은 적도 사실 초반에 있어요. 근데 그것도 직원분들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직원분들은 나만큼 이렇게 꼼꼼하게 최저가 찾고 이렇게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도매 사이트로 전환을 했고 주문 처리를 직원분들이 해주면서 그걸 해결했는데 돌아보니 나중에 되시면 결국 이거를 인정하고 넘어가시는 게 맞다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마우스 로지텍 지원이라는 마우스입니다. 로지텍 지원이라는 마우스인데 이게 중국에 가시면요 요 로지텍 요 G 가린 요런 거 로지텍 지원이 2만원이면 중국 가시면 요 가린 거 완전 똑같은 제조회사에서 똑같은 제품을 5,000원에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브랜드 제품도 찾아보면 최저가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못 찾는 거죠. 그리고 로지텍 붙어 있으니까 왠지 더 좋아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는 건데 가격을 당연히 사람들이 최저가를 찾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걸 그 신사임당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큐레이션. 우리는 사람들이 원하는 걸 바로 보여주는 대신에 조금 더 마진을 붙여서 파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최저가를 하려면은 내가 만들어야 되고 그 어떤 세계에서도 가질 수 없는 나만의 제조 기술이 있어야만 최저가가 되는 거고요. 그 최저가를 하려면 또 어마어마한 자본이 드는 거고 심지어 우리는 우재고 위탁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가격 부분은 항상 배제시켜야 됩니다. 그냥 항상 비싸게 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신에 내 제품이 비싸더라도 누군가가 이 마우스패드를 그냥 제조회사는 그냥 마우스패드라고 올렸겠지만 저는 자수가 들어간 푸른색 마우스패드 이런 키워드를 써서 꼭 자수가 들어간 블루 마우스패드를 찾는 사람에게는 이 제품이 좀 비쌀지언정 바로 보이게 해주면서 쇼핑 스트레스를 줄이고 바로 살 수 있게 저는 도와주면서 마진을 챙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저도 마음이 좀 놓이고 가격 경쟁력을 이렇게 파악을 하고 나서 그럼 나는 가격 경쟁력을 가져가 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아까 같은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돌고 돌아 내가 가격 경쟁력을 가져가는 게 어렵다라는 걸 인정하고 가시면 딜레마보다는 그냥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 모든 게 타고 흘러가 보면 1년 정도 했지만 내 기대의 매출과 수익이 지금 성에 차지 않으신 거예요. 그 고비신데 이때도 딜레마지만 포기하지 않고 저는 쭉 가면은 분명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면 저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출렁임이 있지만 상품이 굉장히 많아지면 꾸준하게 됩니다. 반대로 사실 이분께 제가 이런 거 하셨어요 저런 거 하셨어요 하고 분명히 최근에 마켓 바뀐 것도 좀 물어보고 싶지만 그런 거 오히려 좀 체크하셔서 반영하시면은 더 잘 될 거예요. 솔루션에 뭔가 새로운 기능이 좀 추가된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하셨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노출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가격은 배제하시고 가시면 딜레마에도 안 빠지고 마음이 편하다.
그냥 비싸지만 살 사람들도 많이 산다. 그걸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 게요. 이런 생각을 가진 교육생분들도 많이 계셨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막상 셀링을 해보시고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걸 이 가격에 사? 이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맞아요. 이 가격에 팔기가 미안하다는 분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막 우리 이메일에 이제 가입하다 보면 지마켓 옥션 이런 쿠팡에서도 프로모션 배너 이메일이 오잖아요. 광고성. 굉장히 싸 보이잖아요. 파격 특가. 가셔서 그 파격 특가하는 제품을 네이버 쇼핑에서 최저가 검색해보세요. 더 싼 게 있어요. 그게 파격 특가 같지만 그냥 사람들 눈에 많이 띄게 하는 그냥 일종의 프로모션이다. 우리는 대신에 세부 키워드에서 바로 보여주는 거기에서 마진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위탁 판매는 가격으로 파는 모델이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사입을 해도 최저가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해봤으니까 저는. 안녕하세요. 비상주 사무실에 대해서 여쭤볼까 합니다. 비상주 사무실을 얻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통 다들 집에서 하는 것 같은데 잘 몰라서 혹시 아파트는 안 되는 건가요? 어떤 곳이 되고 어떤 곳이 안 되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비상주 사무실을 얻어야 하는 이유는 아파트 같은 것도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요. 첫 번째로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 판매를 하시다 보면 그 정보가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사업장 주소라고 해서 노출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내가 101동 504호 살면 그대로 나와요. 제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주소가 그 쇼핑몰에 공개가 맞아요. 된다고요? 혹시나 그래서 개인정보라던가 이런 게 좀 꺼름칙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도 비상주를 하고, 그리고 사업자가 하나 있는데 저희 같은 이제 이커머스 쪽에서는 지금 사업자 늘렸을 때 매출이 좀 늘어나는 게 좀 당연한 분위기다 보니까 같은 주소로 사업자를 여러 개 내는 게 지금은 잘 안 됩니다. 몇 개, 뭐 해봤자 두세 개, 요렇게까지밖에 안 돼서 사업자를 추가하고 싶을 때 구청에서 승인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비상주 사무실을 쓰시면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자를 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장 그 아파트로 했을 때 실사를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장 실태조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 번씩 오나 봐요. 맞아요. 근데 그때 아파트로 해놓으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문 열고 들어와서 보여줘야 되니까. 뭐 물어봐요. 고용인원 얼마예요? 매출액 뭐 사실 그거 좀 틀리게 말해도 되는데 다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고 되는 곳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전자상거래는 사실 거의 모든 곳에서 고시원 이런 곳은 안 됩니다. 왜냐면 임대차 계약서 이런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고시원이나 그런 곳은 안 되는데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은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되고, 비상주는 그런 용도로 추가를 하는데, 비상주 사무실 내는 곳을 잘 모르실 때는 그냥 제일 큰 회사 밸런스 스페이스가 업계 1등이고 1만 건의 계약 건수를 했고 사업자가 안 나오면 환불까지 해주니까 이런 영상들 보시고 참고하셔서, 제가 유튜브 보고 연락했으니까 뭐 혜택 주세요 하면 혜택도 주기로 했거든요. 혜택 꼭 받으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열심히 시청하며 배우고 있습니다. 질문 있어 올려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가송장 넘어 어뷰징에 걸려 결제가 무기한 연장이 되었는데 고객에게 일일이 전화드려 구매 확정을 부탁드렸는데 구매 확정란이 없다는 고객이 있어서요. 해결 방법 좀 부탁드려요. 구매 확정 무기한 연장 해결 방법, 구매 확정 방법, 고객이 연락 안 될 때 해결 방법. 이거는 사실 좀 굉장히 비추천하는 행동 중에 하나예요. 고객에게 자꾸 구매 확정 해달라. 항상 입장 받고 셀러가 되고 나면 소비자 입장을 생각 안 하실 때가 있는데, 구매 확정 해달라고 문자 전화하는 게 내가 나한테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성가실까요? 굉장히 저는 사실 비추천드리고, 가송장도 이제 스마트 스토어도 그렇지만 쿠팡도 최근에 공지가 떴잖아요. 이게 좀 빡세지고 있어요. 그만큼 화물이나 이런, 저는 이제 가구라던가 이런 제품들을 아직도 좀 하지만 그런 건 얘네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봐주는 것 같은데, 일반 제품을 가송장 넣는 걸 좀 제재가 빡세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마시고 차라리 배송 지연 처리를 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구매 확정 버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질문이 왔다면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구매 확정 버튼을 실제로 잘 모릅니다. 지금 판매하시는 분께서도 정확한 위치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왜냐면 본인도 살 때 구매 확정까지 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저도 만약 눌러달라고 연락 오면 그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하고 그냥 안 보인다 하고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고객이 연락 안 될 때, 고객이 연락 안 되는데 정말 열심히 연락해서 하는 얘기가 구매 확정해달라. 그러니까 오히려 내 제품에 악플이 달리겠죠. 악평이 달릴 수 있으니까
요거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고객이 연락 안 될 땐 저도 따로 해결은 못하고, 구매 확정은 대부분 진짜 그 위치를 모르는 경우랑 PD님처럼 하기 싫어서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대다수니까 그렇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11번과 G마켓 등에 보면 상품명에는 없는 키워드인데 검색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오, 정말 좋은 호기심. 예를 들어 상품명에는 공주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상품 검색에 공주라고 검색하면 그 상품이 노출되는 경우입니다. 오, 이분은 앞으로 뭐랄까, 그 최근에 토트넘하고 계약한 그 유망주 있죠? 양민혁처럼 약간 싹이 보인달까? 우동생입니까? 재능이, 이런 분들이 나중에 파고들어서 뭔가 잘해낼 뿐. 왜냐면 정말 좋은 호기심이고, 이거의 답은 사실 마켓마다 당연히 셀러가 상품명에 키워드를 넣고 키워드 항목이 있겠지만, G마켓 같은 경우는 키워드 넣는 공간도 없잖아요. 그래서 G마켓에서, 마켓에서 어떻게 했냐면, 공주라는 게 뭐 특정 제품이 카테고리가 있을 거잖아요. 특정 뭐 공주니까 공주옷 카테고리라고 해볼게요. 공주옷 카테고리에 G마켓에서 그 카테고리에 키워드를 우리가 보이지 않게 다 매칭을 해둔 거예요. 이 카테고리의 상품을 등록하면 공주 키워드 했을 때 보이게. 이해되시죠? 그래야만 G마켓에서도 특정 키워드랑 이 카테고리를 매칭시켜놔야 검색했을 때 원하는 상품을 쫙 보여주고 매출이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하지 않아도 노출될 수 있는 키워드들은 마켓에서 자동으로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공주라는 게 결국은 해당 카테고리에 등록했을 때 노출이 되니까 내 상품명에서는 빼도 됩니다. 빼고 다른 키워드를 넣어주면 더 좋겠죠. 이렇게 분석까지 들어가시면 엄청나신 분이 되실 거예요. 이게 약간 그 셀리드 대표님처럼 파고드는 케이스인데 싹이 보입니다. 잘될 싹이 보이는. 앞으로 저보다 잘 되셔가지고 한번 인터뷰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구님, 이셀러스 이제 아예 사용 안 하시나요? 저희는 셀포트 사용하다가 자체 상품 업로드가 2만 개라 더 이상 상품 등록이 안 되는데 중개형 도매처를 사용하다 보니 그중 한 공급사 추가가 가능하다고 해서요. 그리고 이셀러스가 스마트 스토어 상품 속성 입력이 가능하던데 맞나요? 우선은 최근 들어선 제가 사실 안 쓰고 있고요. 왜냐면 자체 상품도 저는 잘 안 하기도 하거니와 몇몇 기능들이 아직은 이셀러스에서 안 되는 게 있어서 저도 이제 다른 걸 쓰고 있고, 자체 상품은 저는 이제 관리 차원에서 안 하고 있고, 중개형 도매처도 저는 좀 유명한 배송 잘 되는 곳만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추가해서 쓰고 있고, 이셀러스가 스마트 스토어 상품 속성이 이제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상품 속성은 되니까 이셀러스를 쓰시더라도 꼭 속성은 꼭 넣으시고요. 대신에 또 안 되는 게 좀 있다 보니까 이셀러스 또 보니까 욕할 수 없고. 민 대표님, 혹시 이셀러스 대표님이나 직원분 아시는 분 있으세요? 알죠. 어쩐지 저희가 쇼츠에서 이셀러스 언급한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댓글로 저희 사무실 이사했는데 언제 한번 놀러 오세요 이렇게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지? 그랬었거든요. 아시는 분. 대표님도 한번 만나면서 잠깐 너무 대단하시다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저를 인터뷰 섭외해 주신 분은 사실 이셀러스 계시다가 대기업으로 옮기셨어요. 그분 너무 감사한데, 그분이 나가셔서 그분 말고는 그때 갔을 때 한 두세 분 뵙긴 했는데, 나머지는 엄청 친한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사무실 가서 커피 마셔봤다, 그 정도. 안 좋게 얘기하셨는데 다음엔 커피 못 얻어 드시겠어요? 아닙니다. 이셀러스의 장점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예전부터 확고한 그 이셀러스만의 장점 딱 하나는 아니지만 가성비. 그건 그 누구도 못 따라가는 가성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분처럼 정말 도매 사이트, 중개형 도매 사이트더라도 전체를 하고 싶을 때는 이셀러스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만한 DB를 컨트롤하면서 좀 싸게 할 수 있는 건 이셀러스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분께는 이셀러스가 잘 맞는 거죠. 그래도 속성 입력은 꼭 하세요. 이제 되고 있으니까. 오랜만에 1등 선대 후감삼 하겠습니다. 감상후기 언제 한번 날 잡고 마이카테 수정 작업을 할까 하는데, 이렇게 싹 갈아엎으면 기존에 등록된 카테고리 상품들은 영향이 없는 거겠죠. 안타깝지만 영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롯데온 카테고리 변화시키면 안 되고요. 대부분의 마켓들이 그래요. 스마트 스토어도 최종 카테고리는 변동되는데 그 상위 카테고리 또 변환이 안 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럴 거면 마이카테를 싹 갈아엎으면서 변동을 했을 때 카테고리 오류가 뜨는 애들을 삭제 후에 재등록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또 한번 갈아엎으면 또 신상빨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고, 날 잡아서 마이카테 한번 제대로 만드시면 진짜 두고두고 자산이 될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민구님, 질문이 있습니다. 키워드 뽑을 때 제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정말 쥐어짜내도 안 나올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그냥 조금만 뽑고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대카테고리 키워드라도 채워서 10개 이상 만드는 게 나을까요? 너무 연관성이 떨어지는 키워드들까지 붙어서 조합이 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질문 드려봅니다. 그쵸. 예를 들어 막 하다가 막 이거 했을 때 하다 생각이 안 돼서 사무용품, 컴퓨터 부품 이렇게 올라가죠. 이럴 때는 기왕이면 그래도 10개 만드는 게 좋은데 정 없으면 넘어가시되 그 전에 6kg 보통 하잖아요. 6kg 하시다가 네이버 쇼핑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다른 셀러들은 대체 무엇을 넣었는가? 다른 셀러들이 무엇을 내가 쓰지 않은 것을 넣었으면 거기에서 시작점을 얻어서 다시 6kg 검색해서 추가 키워드를 넣으시면 저도 오프라인 교육도 해봤잖아요. 진짜 10개를 못 채우는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지간하면 채워지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실력이 쌓입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 쫙 보이면 힌트 주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또 파생돼서 얻어가시면 분명히 할 수 있고 그래도 정 안 되면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민구님이 유튜브로 상품명 짓는 법은 정말 많이 알려주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최근에 좀 충격받은 게 네. 이거는 뭐 어떤 분이 뭐 프로그램이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가 상품명 지었던 거 한 1000개 정도 있는 거를 그 엑셀로 저한테 보내주셨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보게 됐는데 상품명을 그분은 예를 들어서 노트북 마우스면은 그냥 뭐 휴대용 노트북 마우스 되게 짧게 상품명을 다 지으셨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지으시는 게 맞는 방향인가요? 되게 다 제목이 짧았어요, 상품명. 짧게 하고 근데 뒤에 뭔가 이제 키워드 붙일 준비를 하신 거면 맞는 거고 그것만 하시는 거면 잘못된 거고. 근데 그것만 하시는 것 같은 게 그래요? 그게 등록한 상품을 검색하는 그래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럼 너무 짧은데? 1000개가 다 그렇게 가공이 돼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특정 마켓들은 괜찮겠죠. 뭐 쿠팡 키워드가 들어가는 마켓들은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키워드 툴로 하는 경우 중복되는 단어가 많은데 수납함 등 품질 체크에 문제는 없을까요? 이런 부분은 효율성 측면에서 배제하고 하시나요? 아닙니다. 품질 체크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마치 속성처럼 이거는 요즘 프로그램들이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 프로그램 중에 품질 체크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서 이용하시면 품질 체크가 다 되고 중복되는 것도 빠지는 기능까지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만약 품질 체크가 안 돼 있고 안 좋은 거라면은 품질 체크를 통과한 애들한테는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그렇죠. 품질 체크를 그걸 1차적으로 통과를 못하면 일단 무조건 내려갑니다. 무조건 해야겠네요. 이거는 기본이죠, 기본. 유튜브에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음. 쓸데없는 프로그램 만들어서 다 뿌리고 셀러들이 다 같은 프로그램 쓰면 뻔히 안 될 거 알면서 정작 구독자는 얼마 모이지도 않음. 진짜 물 다 흐리고 있는 거. PD도 월급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만큼 영상 꾸준히 업로드해서 구독자 저거밖에 안 늘어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초보자들한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시키는 대로만 한다고 절대 월천 같은 거 못 합니다. 정쟁이인가 무엇인가 교육을 듣던지 정쟁님 교육을 들어야 된대요. 유튜브 보고 시키는 대로만 할 거면 시간 낭비입니다. 이러면 저는 괜히 승부욕이 들어요. 유튜브 것만 봐도 사실 되긴 하는데 물론 이제 너무 아까 그 질문하고 똑같아요. 유튜브엔 제가 너무 다양한 분야를 다 말해놔서 헷갈리시긴 해요. 그건 맞는데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린 이유는 이거는 다 쓰지도 않지만 이 영상 본 사람들이 이거 다 쓰지도 않아요. 첫 번째로. 그리고 프로그램을 쓰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뭔가를 가져와서 활용할 수 있구나. 여기서 좀 힌트를 얻으셨으면 이제 고수 셀러로 갈 수 있고 응용할 수 있는 단계로 좀 가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취지가 그런 거잖아요. 셀링을 하다 보면 나만의 무기가 필요한데 이렇게 챗 GPT로 손쉽게 나만의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냥 무슨 키워드 가져오는 방법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시작하면 사실 나만의 솔루션까지 사실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누군가 만들어서 주는구나 이렇게 배워가시면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물을 다 흐려버렸네요. 사실 이거 조회수도 얼마 안 나와서 얘기하신 대로 이거 다 써도 사실 문제도 안 되는데 저희 프로그램 배포할 때 이런 악성 메일 많이 옵니다. 너가 지금 셀린 게 물 다 흐리고 있다. 나만 쓰고 있는 건데 이거 돈 주고 쓰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네가 이렇게 풀어버리면 이거 어떡하냐. 맞아요. 근데 이커머스의 특성을 아까 뭐 가격처럼 위탁 판매는 가격을 최저가로 못 간다는 거 인정하는 것처럼 이커머스는 모든 정보가 좀 열려 있잖아요. 그걸 또 인정하고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서 제가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누군가는 분명히 또 쓰고 있을 거라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한번 저희 프로그램 배포하는 거요. 한번 중단을 좀 고려해 주시면 안 돼요? 이게 왜냐면요. 배포하면은 이렇게 경쟁사분들한테도 욕먹고 또 배포했더니 안 된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맞아요. 메일이 연락이 너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심지어 제일 많이 연락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가요? 다운로드가 안 된다는 연락이. 맞아. 이게 저희가 막 그렇다고 상용화한 게 아니라 진짜 일부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모든 컴퓨터에서 또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한데 그래도 도움 되려고 한 건데 혹시나 저희가 막 이렇게 저희 딴에 빠르게 고쳐서 올렸는데도 작동이 잘 안 되면 진짜 그냥 뭐지 멤버십 이런 거 해지하셔도 되니까 최대한 그래도 좀 맞춰드리곤 있으니까. 그거 저희가 돈 벌려고 그 멤버십으로 해서 배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그거 이득이 아닙니다. 개발비가 더 세네. 오늘 제가 좀 불평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네.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해도 됩니까? 그 제 메일로 거기 적혀 있잖아요. 민건 스태프 메일로 자기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들어줄 때까지 집요하게 메일을 보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메일은 비즈니스 연락용 메일이지 여러분의 컴퓨터 문제를 해결해드리는 메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모로 참. 자, 유튜브도 중요하지만 온라인 강의도 업데이트 좀 해주세요. 보면 유튜브가 더 자세하고 다양하고 온라인 강의는 업데이트도 늦고 소통도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온라인 톡방을 제일 많이 보는데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아요. 저희 톡방에 자꾸 업데이트 해달라고 했는데 업데이트 요청한 게 막 등급 이런 부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등급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서 최근에 올리긴 했거든요. 그게 더 중요한 거고 사실 그 질문을 봤을 때 이분은 아직 상품 수도 좀 많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서 여튼 지금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업데이트를 했고 원하시는 것도 당연히 업데이트를 할 건데 그거는 업데이트를 하나 안 하나 본질 자체가 사실 바뀌지 않은 거라서 저는 두고 있었던 건데 그것도 이제 제일 중요한 걸 업데이트 했으니 그 다음에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결제하면 끝난 건 아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수와 또 하다 보니까 저희도 좀 힘든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결제하면 끝이었으면 제가 톡방에도 없고 업데이트도 안 했겠죠. 그래서 늘 말하지만 온라인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한 분이라도 안 볼 때까지는 그냥 열어둘 거고 제가 전략에 뭔가를 바꾸면 업데이트를 할 거라서 실제로 제가 최근에 전략을 바꿨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요청하신 부분은 아마 제가 제 전략에 바뀌지 않아서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원하셔서 준비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하셔서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PD님께서 많은 질문과 욕과 칭찬을 주셔서 답변을 잘 해봤는데요. 유튜브 댓글로 마음껏 올려주시면 이렇게 한 번씩 답변해 드릴 테니까 마음껏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겨주신 분들, 답변 보신 분들 다 잘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